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8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네, 오늘 또 강적 4인방과 함께, 저 빼고 3인방과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봉규, 함익병, 김갑수 우리 형님들 함께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든 지만원 뭐라고 그래 박사님이죠? 네, 학위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하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또 설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지만원 박사가 꼭 가고 싶다, 거기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나보셨죠? 네. 이 5.18 문제를 18년간 그 연구를 했어요. 아주 이 지독하게 집요하게 이걸 일평생을 연구했다고 봐도 돼. 18년간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자기가 누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빼놓고 5.18을 진상 규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은 여기서 박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당이면 자기를 구세주로 영입해야 된다 이거야.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근데 한국당에서 왜 나를 배제하느냐? 이거는 저 얼토당토하다는 이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국민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근데 한국당은 그렇지. 입장에서. 국민의 왜냐면 이제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국민의 눈치 여론을 의식해서 진실을 외면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일리 있다고 봐요, 나는. 박종진 씨한테는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감기하고 독감의 관계가 어떤 걸까요?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감기와 독감. 여기 의사 옆에다 놓고 이 애한테 물어봐. 의사는 독감도 형 감기의 당연히 일종인데. 알기 때문에 안 독감도 감기의 일종인데 좀 싼 놈이 온 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바로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청렴이죠, 그게. 그러니까 둘 다 감기, 독감, 감자가 붙으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감기는 다 아니까 감기가 독하게 오니까 독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병이라는 거예요. 네? 인플루엔자인 독감하고 이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고 무서운 병이고 감기는 또 다른 거고 비슷한 줄 아는데 다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익인데 우익이 좀 세면 극우가 아니에요. 다른 거다. 우파와 극우는 다른 거예요. 정확하고 좌익인데 좌파가 다른 거죠. 좌파인데 극좌는 또 다른 거예요. 예컨대 오른쪽으로 맨 끝으로 가면 극우로 가면 예컨대 그 맨 위에는 히틀러 같은 인종주의자가 있어요. 왼쪽으로 맨 끝으로 가면 그야말로 스탈린 같은 대량 학살도 감수하는 인간 개조론자들 또는 바더마이노프 같은 무장 폭력으로 혁명을 꾀하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파지 극우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둘은 같은 우자가 붙었다고 근친거리,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건 다른 동네예요. 지만원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무장 폭동을 주장하거나 뭐 사람을 어디서 대량 학살하자고 주장하진 않았으나 이런 주장과 가깝죠. 유럽의 나치들이 학살은 없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생존자 수십만 명이 그 당시 수백만 명이 다 체험을 한 그 일을 그런 일은 없었다. 나치 만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우들하고. 그게 극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만원 씨는 군인 출신이시고 제가 네. 알기로 장교에서도 영관급 장교를 하시고 박사도 받으시고. 저도 젊은 날에 봤고 책도 예. 읽었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관계인데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극우가 많이 이렇게 번져가면 극좌가 있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것과 똑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미국에도 KKK단이 막 번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은 뭐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플 거예요. 대응하기도 안 대응하기도 그런데 진지한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근데 이제 지만원 씨 주장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핵심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근거를 자기는 나름대로 갖고 북한군이 있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 조직적으로 600명이 아주 내려왔다. 훈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진도 다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 사진에 그렇지. 지금 뭐가 고위급 인사가 그걸 된 자기가 사람들도 있고.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데 왜 증명할 기회를 안 주느냐? 자, 제가 뭐 여기 대해서 말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언급도 하기 싫었었는데 네. 자 그러면 광주를 그때 완전히 포위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한 명도 못 잡았어요? 본 사람도 없어. 아니, 한 명은 잡아 600명이 왔으면 그 많은 그 공수부대들이 그 시간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통제된 상황이잖아요. 광주가 그때 무장폭동이라고 얘기했던 그 무장폭동이 막 주변으로 번져서 막 전선이 커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한 상황이었어요. 600명이 아니라 60명에다 한 명은 죽이든지 잡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광주 문제에 대해서,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각자가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 없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대한민국의 시민을 법적 처벌 없이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사람을 살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무력이 자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을 그렇게 살상을 했다는데 그 사실을 무엇도 진상이 또 규명하고 있다고 규명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18이 북한군 개입했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수준까지 나가버리면 사회적 사망이에요. 그냥 지금 구구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극자는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죠. 지하에서 이렇게 조직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한국은. 근데 그분은 뻔연히 특히 교회 같은 데서 막 이상한 주장하더라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마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좀 숨어 있는 간첩들이 몇 명이 와서 같이 데모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을 그런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있을 수 있지. 자국민을 1,600명 가까이 살상을 했으면 한 명은 죽였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잡아서 근거를 잡았어요. 근데 난 5.18에 대해서는 항상 오랜 세월 주장해왔고 그 입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의 공식 그리고 또 하나는 5.18 광주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옛날에 그랬죠. 처음에. 네, 그때 굉장히 분해하는데 나는 오히려 광주 사태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논리입니까 또? 이게 기획되고 의도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의견이 아주 소신껏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 5월 18일 날 광주 항쟁이 있었다면 5월 17일 날 광주에서 서울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기획하고 그렇죠. 만들어낸 작품이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나는 알거든. 5월 17일까지 거기 있었었기 때문에 뭐냐면 평상시와 똑같은 수준의 평온한 그냥 시위 정도가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다 광주에서도 있었죠. 청주 똑같은 정도였어요. 서울에도 있었고. 예. 그런데 왜 5.18이야? 뭐냐면 신군부가 12월 12일 이제 군권을 장악한 다음에 정권을 먹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권력을 한다는 게 명분이 없었어요. 이미 왜냐면 최근 그때만 대통령이 해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권력을 뺏기 힘들었죠. 이미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존재해야만 군이 정치에 개입할 명분이 생겨요. 그랬을 때 광주를 딱 선택을 해서 시위 진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사람을 때려잡는 거야. 우리가 시위 진압을 해도 영체증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술 먹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냥 사람을 잡아 죽여봐요. 생존을 해서 들고 일어나고 무기고가 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 광주는 신군부가 집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게 역사에도 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로마 시대 역사에도 보면 그 신군부가 계획한 사건. 지금 일정 부분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카틸리나 음모라는 거 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아주 빈부격차가 심했을 때 그 빈민층을 대변하는 카틸리나라는 사람이 기종이 있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당시 집정관이 누구였냐면 키케로였어요. 키케로. 네. 키케로가 이 보수파죠, 그러니까. 이 키케로는 없이 출발한 신진 보수파예요. 그 다음에 카틸리나는 원래부터 뿌리 있는 귀족이고요. 근데 외래 거꾸로 뿌리 있는 귀족이 이 그 극빈층을 어떻게 대변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키케로 입장에서 그걸 조진다고요. 조지는데 똑같아요. 별로 대단한 업무가 없었는데 그냥 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아주 조직적인 업무, 로마를 갈아엎으려는 업무가 있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당시 로마 시민들을 혐의가 있는 그 극빈층에 대변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을 해요. 그리고 키케로는 자기는 집정관에서 대단히 일을 잘했다 그러고 원로원에서도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국부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추방당해요.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국민을, 자유 로마 시민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적결체결한 거는 도대체 이 땅에 살 권리가 없다. 그래서 추방령이 내린다고요. 똑같은 비슷한 일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조작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기고 군부대가 탈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신군부가 만약이겠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설명이 되네요. 그죠? 이게 절대 내 군인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는 이게 광주 이거는 시민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주 이게. 시민이 그 당시에 다른 어디와 다르게 과하게 시위를 하고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똑같은 평온한 정도의 상황인데 상황인데 있었고. 예. 네. 그걸 때려잡았거든. 아니 이게 무기고 탈취가 이 군인 아니, 입장에서는 난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일반인들이 들어오는데 군인들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세 사람 얘기를 다 들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상황이 규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났는데 그때 딱 너는 범인, 너는 희생자, 너는 북한 군인. 이 규명할 그 난리가 났는데 그 규명이 돼요? 범인은 그냥 전두환이에요. 아니 그죠? 복잡하지 않아. 전두환인데 그 밑에 실행을 누가 했냐지.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네. 그러면 진상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걸 규명하자면 18년간 연구를 한 사람이 사진도 있고 뭘 자료도 연구했어? 있대. 네. 연구를 했대잖아. 네, 그러면 이분이 근데 그냥 이렇게 무슨 시위꾼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관학교 나왔고 미국의 해군 대학이라고 여기는 진짜 엘리트들이 가는데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거는 나는 굉장히 리스펙트해. 아니 또 다른 그분의 주장을 리스펙트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의 그 집념과 이분의 이력과 이분이 살아온 일생 이건 나는 리스펙트해. 그러면 이런 양아치도 아니고 시위꾼도 아닌 분이 일생을 이렇게 연구한 게 있다면 진상조사위를 꾸렸다면 거기에 완화부 멤버로 왜 못 받아들이냐 이거야. 그거는 받아들여서 이분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같이 테이블에 앉혀서 논의하는데 그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또 포퓰리즘이에요. 그리고 키케로 아까 한미병이 얘기했는데 키케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 후에 키케로가 굉장히 철학가로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철학으로는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어서 키케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찬반이 있어요. 누구는 지금의 찬반이 김갑수랑 나랑 있듯이 그때 키케로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 나중엔 완전히 역사의 평가를 대철학가로 평가를 받아. 그런 거와 똑같이 광주 사태도 광주 항쟁도 이게 그 당시에는 집중 조명을 못하고 그냥 사회 소용돌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어영부영 넘어가고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진상규명 조사를 하자는 사람이 지만원 박사가 아니잖아요. 자. 정치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거를 정리하자 그러는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그 주장이 한 달, 두 달에 걸친 게 아니라 18년 동안 주장을 하고 그걸 차곡차곡 이걸 엄청난 분량을 쌓아놨대. 그러면 그 분량 쌓아놓은 거 한번 보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 이제 그걸 왜 박탈해? 자기가 18년 동안 뭘 연구를 했대. 지금도 서울 시내 도처에 북한 땅굴이 있다고 얘기하는 장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연구소에 넣어줄까요? 예컨대 유럽의 역사학회에서 나치 만행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를 넣어서 같이 토론선상에 넣질 않아요. 사회적 상괴를 현저히 벗어난 정말로 이상한 일탈된 신념의 소유자들은 세상에 많거든. 신흥 종교에 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쳐맞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음 진리교 살인 가스했는데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세계라는 게 세상에 있죠. 그런데 체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주장했으니까 넣어주자 하면 얼마든지 지만훈의 정반대에서 너무 무시무시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넣어야지. 그래서 다 넣어? 그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아니, 김갑수도 여기 넣어줬잖아. 뭐 여기 하자는 일요 TV에. 자. 그럼 김갑수도 넣어줬으니까. 나 왜 이런 데 와 있는지 모른다고 다 그래. 나경원 대표가 아마 자유한국당 추천 목수로 넣어달라는 얘기일 텐데 추천하지 않는 거는 지극히 합당한 잘한 조치고 거지. 합리적인 잘한 거지. 판단이고 그럼. 지금 아마 5.18 진상규명에서 결국 처음 발사 명령을 누가 내렸냐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일 텐데 이건 아마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짐작하는 그 사람이지 뭐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
지만원 박사 같은 사람을 만일에 자유한국당에 추천해 넣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 그럼, 존재 그럼. 기반이 무너집니다. 큰일 나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무리 보수, 극보수를 하더라도 광주 민주항쟁 문제에서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이런 간첩이 개입했다, 뭐 조작된 일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자유한국당에서 만일에 집어넣는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일인데 이걸 왜 합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광주 항쟁에 대한 그 정리는 한미병 정리하고 이제 뭐 맥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일부에 북한군 그 간첩들이 개입설. 북한군이 간첩들이 뭐 600명이라는 거에는 내 동일 뭐 100% 동일 못 하는데 네. 거기 담은 몇십 명이라도 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그 북한 입장에서는 찬스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반대 적국인데 야 소유 사태가 났어. 절호의 찬스다. 요때 우리가 개입해서 이걸 그냥 완전히 혼란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유리한 거 아니야? 내가 김일성이라면 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투입을 시키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거지. 전 다 인정할 테니 그러면 왜 한 명도 못 잡았냐고요. 아, 그때 사태 못 잡은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못 잡은 자, 거 그러면 안 왜 되는데. 그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봉규 씨 말에 그때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할게요. 광주 시위대 안에는 일부가 있었을 북한 수 간첩의 일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있다, 이거. 이건 누구도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건 입증할 아 수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지만원 씨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북한의 정규군 600명인 루트까지 그려놨더라고. 어느 산을 거쳐 이렇게 와서 들어가서 시위를 일으켰다는 거야. 600명이. 그냥 숫자에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600명의 북한 현역 머리 짧은 군인들이 때를 지어서 걸어서 움직이는 거 한번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되냐고. 얘기를 해줘. 신군부 인사들을 제가 뭐 일부 조금 이렇게 아시죠? 아는데 신군부 인사들을 만나면 지만원 씨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신군부 인사들도 일축합니다. 그런 일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문제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신군부 만일에- 인사들도 그런 일 없다고 일축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북한군의 어떤 뭐 간첩이든 뭐 용공문자든 뭐가 있었다면 그 광주에서 암암리에 있었던 그 사건들 전국에 보도 통제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권력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라도 그때 간첩이 몇 명이 있었고 우리가 사살한 간첩이 이런 게 있었다. 이걸로 봐서 우리가 진압하는 게 합당할 이렇게밖에 진압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했었어야 되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만약에 그런 거를 신군부에서 발견했으면 이거는 오케이죠. 자기가 광주에서 했던 근데 그 그게 안 부도덕한 나왔기 일들이 다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나는 이제 지만원 박사처럼 연구는 안 했으니까 자세한 걸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자기가 지금 한미병 주장하고 다른 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깜빵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수없이 했고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주장을 해왔다는 거고 이제 조명이 이제 더 말하자면 붉어진 거고 지금도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나의 의견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라 이거야 주장. 근데 왜 장을 안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여간 지만원 그래서 씨가 주장을 들어줄 조금 필요는 기분 있다, 나쁜 예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들어줄 가치는 없지. 그거를 아니, 그리고 진지한 세계에서 왜 그 상대를 해? 지만원 박사 보고 유튜브 하시라 그래 개인.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 그럼 거기서 하겠죠. 국민들이 보면 되지. 하고 관심 있어. 있는 사람 하고 보면 있는데 되지. 이렇게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가 차원의 규명위원회 골목에 가게들이 있고 거기 노인 중에 정치 얘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핏대로 올리는 거. 왜 청와대에서 나를 안 부르는 거야? 문재인이가 말이야. 내 말 들으면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어떤 그런 중에 하나인 지만원 씨를 계속 대통령을 정당이 만나게 상대를 해달라고 하고 말고 나 대통령 만나게 할 힘도 없는지 나. 중요한 거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불러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한다잖아. 한미병도 그런 생각하는데. 생각은 해요. 한미병이 뭐 이상한 놈이야? 말은 안 하죠. 생각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근데 형을 나는 데려가면은 내가 볼 때는 형을 총리나 비서실장 시켜야 돼. 아니 그렇게 뭐 아니 그렇게 해야지 형이 또 거기서 일기 뭐 비서관이나 뭐 이상한 수석으로 갔다가는 또 싸우다가 나와. 바로 다음 날 나와. 싸우다가 얼마나 나와. 아니,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러다가 착각하겠어. 최근 한 2달 동안요. 무슨 정청래 출판 기념회를 필두로 해서 방송마다 특히 뭐 강적들이 있는 데서 수없이 같은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중심으로 총 개편을 해야 된다. 임종석은 내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일부 축소와 더불어 청와대 전면 개편을 해달라는 얘기를 나 같은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이번 됐네요. 개편되는 거 보면서 내 말을 들었나? 지는 착각하면서 왜 딴 사람? 나도 진짜 그런 그러니까 적 이러다 많아. 착각을 방송 한다니까. 뉴스 하면서 내가 약간 코멘트를 딱 했어요. 고졸자들도 대졸자들하고 4년이 지나면 임금을 똑같이 줘야 임금을 된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발표하는 거야. 나 그때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착각인데 착각이 거기는 이미 아니라 준비해 놓은 건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뤄준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리더라면 그 합리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